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죠. 지수가 정체되는 상황이 오니까 다시 좀 테마주들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가 재편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4차 산업 관련주들의 시세가 아주 눈에 띄게 짙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4차 산업이 움직이게 된 트리거 역할을 한 종목이 한 종목 있죠. 바로 올해 초부터 오늘까지도 장중에 계속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삼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대상이 삼성전자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작년에 줄곧 삼성전자가 강조했었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 로봇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얘기가 이제서야 좀 구체적으로 투자 진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이로 인해서 LG그룹의 로보스타일 역시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열 양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로봇 테마 전반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시세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 지난주 후반부터 구글의 신규 AI 솔루션이 공개되면서 이제 관련한 종목들 역시도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오늘이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까지도 챗 GPT 같은 인공지능 AI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품에 넣을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로봇에서 AI 관련한 종목들로도 수급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최근 흐름이 짙어지게 나왔었던 셀바스 AI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마인즈랩이라든지 다양한 중소형 종목들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4차 산업의 대표격인 로봇과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이니까 오늘은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까지도 장 초반에 좀 들썩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 같은 종목들도 움직임이 있었고 물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를 많이 달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급들이 정체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순환매가 확실히 조금 빨라지는 모습을 저희는 계속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돌고 있는 이 수급에서 어떻게 시장이 더 확산이 될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로봇 그리고 AI까지는 일단 확실하게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까지도 지금 약간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 과거 전통적인 4차 산업 관련주로 분류됐었던 산업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잠잠한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뜨거운 종목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붙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또는 3D 프린터 또는 자동화 기계 관련한 쪽들 이쪽 중심으로 크게 부담 없는 위치에서 재료 붙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더 리스크도 덜하고요. 반면에 기대 수익은 또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오늘 준비한 5% 공략주는 스맥입니다. 스맥이 시가총액이 워낙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는 이제 과거에 또 로봇 관련주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스맥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의 이제 공작기계 사업부를 모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미 한참 전에 2018년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한참 전에 자체 개발한 산업용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삼성전자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듯이 반도체 공정을 미래에는 계속해서 전부 자동화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계속 이 작업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미래 모든 제조 공정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그 외에 유통 물량, 유통 부분들까지도 전부 이제 미래 모든 제조 공정은 센서나 스마트 공장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스맥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숫자로 보여지고 있어요. 작년 모든 산업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스맥 같은 경우는 나홀로 역대급 매출과 그리고 첫 영업이익 흑자 전환폭 역시도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스맥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기대된다는 점이고요. 반면에 주가는 여전히 바닥에 위치해 있다. 이거는 못 먹어도 손을 충분히 좀 대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공작기계 시장 자체가 두산이라든지 현대위아 같은 기업들이 거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이 두 기업은 사실상 그룹사 중심으로 사업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스맥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이죠. 작년 급작스럽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주요 성장 산업에서 사용되는 다품종 기계를 개발해내면서 관련 분야로 지금 장악력들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룹사가 없었던 기반 자체가 스맥이 작년 한 해 역대급 영업이익과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년간 적자가 나온 건 역시도 이 분야에 맞춤형 기계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면서 손실이 커졌던 건데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이 작년부터 숫자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주 잔고도 역대급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추가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해서 그러니까 스맥의 CEO가 직접적으로 언론에 많이 내비쳐요.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저는 강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테마 트렌드가 주어졌을 때 CEO의 역할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게 감사할 정도로 저는 아주 괜찮은 위치 그리고 괜찮은 스토리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5%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5% 공략주는 스맥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